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자택 서재에서 강석주는 차가운 옥빛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북한산의 능선은 수천 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인간들의 욕망은 계절보다 빠르게 변해갔다. 석주는 은퇴 후 금융계의 전설로 남았지만 그가 일군 500억의 자산보다 그를 더 가치 있게 만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절제된 태도였다. 칠순을 맞이한 그가 자녀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단순히 축하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거실에 모인 장남 진우와 차녀 서윤의 눈빛에는 아비의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 뒤에 가려진 숫자의 향방에 대한 갈구가 서려 있었다. 석주는 그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읽어내고는 고요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산의 분할을 선언하는 대신 기묘한 제안을 던졌다. 일주일간 단 1원도 쓰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품위와 일상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신용카드의 혜택과 화려한 소비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온 그들에게 지갑을 닫으라는 명령은 곧 수의를 입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석주가 내건 보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분이었다. 석주는 자녀들이 물러간 서재에서 홀로 미소 지었다. 진정한 부의 본질은 지출의 영수증이 아니라 결핍의 순간에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인간의 태도는 속일 수 없는 법이며 석주는 이제 그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한 시험에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석주의 서재 주변에는 언제나 정보를 갈구하는 하이에나들이 들끓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운용의 귀재라 자칭하는 투자 사기꾼 조한석은 석주의 명성을 이용해 더 큰 판을 짜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다. 그는 석주가 기력이 쇠했다는 소문을 믿고 은밀한 투자 제안서를 들고 찾아왔다. 석주는 그의 번지르르한 화법 뒤에 숨은 조급함을 단박에 간파했다. 사기꾼들은 대개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거짓으로 채우려 들기 때문이다. 석주는 조한석이 늘어놓는 화려한 수익률과 장밋빛 전망을 듣는 내내 단 한마디의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찻잔을 바라보거나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조한석은 석주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식은땀을 흘리며 말이 많아졌고 결국 해서는 안 될 내부 정보까지 흘리며 스스로의 미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자는 말을 아끼는 대가로 상대의 진실을 얻는다. 석주는 조한석의 불안이 정점에 달했을 때 비로소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조한석은 분노와 수치심에 떨며 물러갔지만 석주는 그가 남긴 정보 속에서 오히려 시장의 왜곡된 흐름을 읽어냈다. 1%의 부자는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며 그 신호는 대개 타인이 뱉어낸 불필요한 말들의 파편 속에 숨어있는 법이었다. 침묵은 석주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이자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비싼 언어였다. 석주의 곁을 20년간 지켜온 비서 이 실장은 그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에서 영원한 충성이란 환상에 가깝다는 것을 석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석주는 이 실장이 자신의 이면 계약서 사본을 경쟁사인 명성그룹에 매각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배신감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었으나 석주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관계의 손익계산서를 냉철하게 두드렸다. 이 실장을 즉시 해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단기적인 복수는 될지언정 더 큰 리스크를 잉태할 수 있었다. 석주는 오히려 이 실장에게 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계약서를 쥐어주었다. 배신자가 가짜 정보를 정답이라 믿고 적진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고도의 기만책이었다. 석주는 이 실장이 경쟁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관계의 더섭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신뢰의 범위를 좁히고 검증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고독한 과정이었다. 결국 이 실장은 가짜 정보를 넘긴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토사구팽당했고 석주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않은 채 내부의 암세포를 제거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판단력을 흐려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리스크 관리의 부재임을 석주는 다시 한번 수첩에 기록했다.
장남 진우는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와 건설업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그는 석주의 일원도 쓰지 않기 과제에 실패한 것은 물론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 진우는 석주의 서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금 지원을 애원했다. 부모로서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석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눈물 뒤에 숨은 요행과 의존성을 보았다. 만약 지금 돈을 내어준다면 진우는 평생 타인의 자본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는 법만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석주는 냉정하게 서재 문을 닫았다. 진우는 아버지를 비정한 노인이라 비난하며 돌아갔지만 석주는 창문 너머로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앞길에 깔린 돌멩이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이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수모를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아비의 후광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석주는 감정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식을 구원하는 대신 고통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자식을 성장시키기로 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석주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정계와 재계의 일부 세력들은 석주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언론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석주의 기업 가치는 하락했고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면적인 해명 인터뷰를 자처했겠지만 석주는 달랐다. 그는 해명 대신 평소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보이지 않는 자산, 즉 평판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수십 년간 후원해온 학계 권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온 정직한 언론인들을 조용히 만났다. 석주가 직접 나서서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그와 관계를 맺어온 제3자들이 자발적으로 석주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자의 평판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석주는 루머의 주동자들이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자멸할 때까지 기다렸고 결국 여론은 반전되었다. 공격자들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고립을 맞이했다. 석주는 평판이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된 가치관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무형의 요새임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둘째 딸 서유는 석주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할지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석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금고를 몰래 열었다. 당연히 수천억 대의 주식 증서나 채권이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금고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일기장들만 가득했다. 서유는 허탈한 마음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석주가 젊은 시절 겪었던 파산의 공포, 배신당한 동지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적어 내려간 처절한 자기 성찰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석주는 단순히 운이 좋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만의 심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것이었다. 서유는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탐냈던 것은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결과물인 숫자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고 지켜낸 부자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였다. 돈을 다루는 법이 결여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액은 상속이 아니라 저주임을 서유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석주에게는 평생의 숙적이 있었다. 한때 금융가에서 그와 대척점에 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명성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무리한 투기 끝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파산 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석주를 찾아왔다. 박 회장은 석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했다. 석주로서는 평생의 원수를 단번에 짓밟고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석주는 박 회장을 조롱하거나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에게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구제 금융을 제안했다. 다만 조건은 명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석주의 재단에 기부하고
박 회장은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다. 석주는 적을 파괴하는 대신 그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포용의 기술을 선택했다. 박 회장은 석주의 배려에 감복하여 그의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었고, 석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최고의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석주는 마지막 대형 거래를 통해 자녀들에게 증명했다. 1% 부자의 부는 타인을 압도하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움직이는 고도의 심리적 우위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6개월간의 테스트가 끝나는 날, 석주는 자녀들을 다시 서재로 불러 모았다. 진우는 바닥을 경험하며 겸손함을 배웠고, 서유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삶의 철학을 얻었다. 석주는 자녀들 앞에 커다란 가방 하나를 놓았다. 아이들은 드디어 거액의 증여 서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석주가 평생 지켜온 인생의 절대 기준 10가지가 적힌 작은 수첩과 각자의 이름으로 된 봉사활동 증명서였다. 석주는 웃으며 말했다. 내 자산은 이미 사회로 환원할 절차를 마쳤으며 너희에게 줄 것은 이 수첩에 담긴 지혜와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뿐이라고 선언했다. 자녀들은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으나 고지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지난 6개월간 돈보다 더 소중한 삶의 주도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석주는 미련 없이 짐을 꾸려 평소 꿈꾸던 시골의 작은 집으로 떠났다. 그는 이제 500억의 자산가 강석주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한 자유인 강석주로 돌아갔다. 1% 부자의 마지막 도착지는 무한한 소유의 탑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무한한 자유의 바다였다. 석주가 떠난 평창동 저택에는 이제 숫자가 아닌 품격 있는 삶의 기준들이 향기처럼 남아 가문을 수호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통장을 채우기 위해 닦아온 영혼의 흔적이라는 진실을 남긴 채 석주의 장편 소설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강석주의 인생의 절대 기준 10가지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시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일 결핍의 순간에도 태도를 잃지 마라.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난다. 경제적 결핍보다 무서운 것은 심리적 위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등과 어깨를 펴고 정갈한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부의 시작이다. 이 침묵은 가장 강력한 협상의 도구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침묵을 견디는 힘을 길러라. 침묵은 상대의 패를 보여주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비싼 언어다. 세 사람의 손익계산서는 신뢰로 작성하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한 번 잃은 신용을 복구하는 비용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100배가 넘는다. 관계의 장기적인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에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분노나 질투, 조급함에 기반한 결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큰 결정일수록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은 뒤에 내려라. 마음의 평정심이야말로 불을 지키는 최고의 수비력이다. 평판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자산이다.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들리는 말이 나의 진짜 자산 규모다. 평소에 쌓아둔 덕망과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금전보다 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돌아온다. 6숫자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라. 물건의 가격을 보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보라. 싼 것을 사서 버리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평생을 함께할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부의 격차를 만든다. 7시간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남의 스케줄에 맞춰 사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노예의 삶이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진정한 부의 완성이다. 탈적을 파괴하기보다 나의 영향력 아래 두라. 적을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하라. 포용은 최고의 전략이며 적을 동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다. 아웃배움이 멈추는 순간 부도 멈춘다.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부는 고인 물과 같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되 그것을 자신만의 통찰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멈추지 마라. 마지막은 비움으로 완성하라. 소유에 집착하면 그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 인생의 끝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를 고민하라.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롭고 위대한 부자가 된다.